62번입니다. 도형이 정사각형이라 했죠? 정사각형은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개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도형 그려준 적 있죠? 평행한선이요.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이 하나, 두 개 나왔죠? 이 문제 개념 문제를 선생님 냈던 문제야. 그러죠? 비슷한 문제를 했습니다. 좌표 틀린 사람들은 출발점 좌표를 못 본다는 소리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요. 여가 한 칸, 세 칸이면 여가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출발점이 어떻게 되고 오른쪽으로 갔냐, 왼쪽으로 갔냐, 위쪽으로 갔냐, 아래쪽으로 갔냐만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한 칸, 세 칸이니까 C의 좌표는 이 B란 점 3,0에서 한 칸, 세 칸,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만 생각하면 되겠죠? 좌표 어떻게 됩니까? 4,3이 되겠네요. 됐어요? C란 점은 D란 점은 C에서 출발되고 A에서 출발되는 관계없죠? 세 칸, 한 칸. 보통 X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X를 먼저 보는 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걸 보는 거 헷갈리면 안 돼. 한 칸, 세 칸. 1,0에서 출발해서 X좌표. 한 칸, 세 칸. 1,4 이래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현재 점이 이렇게 두 점이 나왔으니까 이 방법 썼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2점, 2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가 0,1, 여가 4,3.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라고 했죠. 대각선을 긋습니다. 대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좌표가 보이네요. 얼마입니까? 0,1하고 4,3이니까 2,2가 되겠네요. 맞죠? 여가 0,1이고 여가 4,3이니까 중점 2,2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2점 4개로 가는 방법이 합동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가 합동이란 말이에요. 요렇게가 합동. 반대로 써야 되네요. 요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X좌표를 항상 먼저 간다 생각해요. 이 요점에서 요점 가는 방법, 요렇게 가는 방법이 나머지가 다 합동이야. 마찬가지 주의사항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에 대한 생각이니까 여가 두 칸, 여가 한 칸. 두 칸, 한 칸. 여가 2,2니까 한 칸, 두 칸. X좌표, Y좌표 조심해서 가라 있어요. 한 칸 오른쪽, 아래로 두 칸. 3,0 이래 되겠죠. 마찬가지로 2,에서 D로 가는 방법. 한 칸, 두 칸. X를 항상 먼저 생각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1을 빠져야 되고 위로 두 칸이니까 여가 1,4가 되겠다. 출발한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것이 보이면 요 선을 이용해서 합동을 이용하고 혹시 요 점이 보이면 요게 합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문제니까요. 뭐 시드 나오면 뭐 나머지는 바로 할 수 있겠죠? 요건 질문이 아니지. 62번 81번 74번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점 나왔고 B점 나왔고 C점 나왔습니다. D점이라는 것은 넓이를 2대1 ABD가 2이고 ADC가 넓이가 2대1이야. 요 넓이가 2대1인데 두 개의 삼각형은 A점이 공통이어서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뭐라? 윗변에 B가 넓이가 되겠죠. 현재 B점 말고 C점 하니까 D점 어떻게 구하겠니? 현재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2대1로 내분한 점이 되겠죠. B, C를 2대1로 내분한 점 맞죠? 그래서 두 점 A, D를 지난 직선 D점 구에서 A점과 D점을 연결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내분한 점 한번 구해볼게요. B점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C점은 지금 5, 마이너스 4. X는 X끼리, Y는 Y끼리. 2대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M 플러스 N분의 NB, NA
크로스 시키라 했습니다. NB 더하기 NA 250 14 마이너스 컴마 y좌표 2b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1 해서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보겠죠. B점 나왔으니까 A점하고 연결해서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 2, 마이너스 3하고 1, 3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하면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4 6 마이너스 6 생각하고 그래. 기울기가 음수인데 급하네요. 음수인데 급하다는 것은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느낌 있네요. 됐어요? 내가 계산했는데 이것이 플러스 3이 나왔어. 일단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든. 그래프가 틀렸거든 아니면 식이 틀렸거든. 알겠죠? 보고 가야 돼. 얘는 음수인데 갑자기 양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얘는 양수인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왜 기울기는 느낌상 한 1에 가까운 수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뭐 7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연산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답이 이상하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n 나왔고요. 기울기 나와서 우리는 1,3을 이용할게요. 마이너스 6이 기울기고 1,3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절편이 9가 되겠네요. 여기를 쭉 올라가다 보면 조금 이쪽에서 만나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81번 점 A, B가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 라는 말은 직선 위에 있단 말은 얘를 대입을 하면 식을 만족을 한다 이런 뜻이야. 방정식의 해처럼 방정식의 해가 나오면 우리는 대입을 했잖아. 참이 되니까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도 대입을 하게 되면 참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점을 C, D라고 쓰면 A, B는 X에다가 A를 넣고 Y에다가 B를 넣으면 요거는 0이 되는 거고 C를 집어넣으면 CD를 집어넣으면 C-3D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은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고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은 얘가 0을 집어넣으면 CD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됐고요. 첫 번째 문장 해석했습니다. 직선 이거는 항상 또 P, Q를 지나요. A, B는 요거 위에 있고 직선 이거는 항상 P, Q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A, P, 마이너스 P, Q는 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어쩌겠어? 식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A하고 B에 관한 식이고 여기는 또 A하고 B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쩌야 된다고? 똑같다 이거야. 자, 1만 이쪽으로 넘길까요? 자, 1을 넘겨야 돼? 2를 넘겨야 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일반형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넘겨서 비교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의 B, 이거의 B, 이거의 B가 이제 똑같아야 만족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 P분의 1은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Q분의 마이너스 Q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AB에 관한 식과 AB에 관한 식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으려면 식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P가 똑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P는 마이너스 2이고 Q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연산한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연산한 거야. 그래서 마무리. P에서 Q를 뺐다. 결론적으로 4가 됩니다. 81번입니다. 집중해라. 정신 놓지 말고 집중하세요. 13번으로 갑니다. 직선이 왜 직선 두 번 읽었는데 직선이 지금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직선이 뭐가 보여? 지금 m이라는 불편한 상수값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불편한 상수값이 있으면 우리 뭐부터 구한다? 뭐부터 구한다? 점점부터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m에 관한 식은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m으로 정리를 합니다. m으로 정리하고는 중이야. m으로 정리해. m으로 정리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처럼 해석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만족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x는 얼마고? 마이너스 2이고 x가 마이너스 2고 y는 대입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된다? 정점이 된다. 이 점을 꼭 지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상수가 포함된 식에서는 꼭 지나는 점은 식을 이렇게 해석해서 정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직선에서는 이 한 점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곡선은 기본적으로 점이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곡선이 나오는 거야. 근데 곡선에서는 한 점은 별 영향력이 많이 없어. 영향력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직선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한 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요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2,3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점을 지나는. 근데 요 점을 지나면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겠지. 직선을 그려볼게요. 직선을 그렸습니다. 됐어요? 직선을 지금 현재는 3, 4분면 지나지 않는 거죠. 얘가 지나는 거죠. 지나지 않는 거죠. 지나는 거죠. 경계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경계. 알겠어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두 개 다 그려보면 그 경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 경계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과 관련된 답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주의사항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현재 여기서는 기울기가 누굽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죠. 그럼 m은 기울기는 아니야. m이 기울기가 아니야. 선영아, 3이 오면 일어서서 들어네. 알았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넘기면 이게 m은 기울기가 아니야. 그냥 기울기에서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네요. 기울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한데 경계가 얘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0,0을 지나는 거죠. 0,0. 근데 0,0을 지나는 것은 3, 4면 지나지 않으니까 등호는 돼, 안 돼? 등호 되는 거예요.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m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0,0을 집어넣을게요. 자, 부등식은 항상 크다 작다 같다. 크다 작다가 일단 중요하고 같은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0,0을 집어넣으면 0, 0, 마이너스 1 플러스 2m은 0이 돼서 m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 우리의 답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왔으니까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다시 잘 보세요. 자, 우린 직선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근데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3, 4면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지났다,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지나지 않았다, 지나지 않았다. 오, 직선을 끝까지 그려야 돼.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한 점 고정시켰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거랑 이거죠, 이거. 그렇지? 이 계속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직선 돌릴 때는 딱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야. 어디서부터 돌리냐면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야. 여기 y축과 평행인 걸. 사실 y축과 평행인 건 직선이 없어. 우리한테 일차함수 식에서는 요것보다 약간 왼쪽, 알겠어요? 이때가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겁니다. 이걸 연장시키면 이거야, 이거라고 이걸. 됐어? 이걸 가지고 회전시킨 거야. 그런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지금 보입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현재 바로 왼쪽에 요것보다 y축 표현한 것보다 약간 왼쪽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기울기 된 얘기야. m값이 아니야.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지금 현재 음수 중입니다. 음수 하다가 0이 된 거야. 기울기가. 알겠죠? 그리고 돌려가지고 이제 플러스 값이 됐습니다. 플러스 값이 되고 여기서 스탑. 플러스 무한대에서. 알겠어요? 돌림 방법 알겠죠? 왜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막 돌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0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0이 되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다시 180번 돌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 값은 잘 안 틀려. 근데 양쪽 끝값은 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지금 3, 4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3, 4면 지나지 않는 거야. 지나지 않고 지나지 않다 여기까지 오면 지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나는 거죠. 맞나요? 지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나지 않는 거,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는 지나는 거. 지나지 않는 것이 사이 범위이고 지나는 게 양쪽입니다. 문제는 지나나 지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 이때가 얼마야? m이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m이 2분의 1이었죠. 이때가 2분의 1이었죠. 이때가 2분의 1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때죠. 이때입니다. 얘를 벗어나면 이렇게 되면 지나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직선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정점 하나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직선을 돌려본 거야. 너희들도 해봐야 돼.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만 지금 지나지 않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때 지나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때 지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럼 이때가 m이 얼마고? 2분의 1이고, 이때가 m이 얼마일까요? 길이가 0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x죠. y가 여기가 0이 되니까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2분의 1까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m은 2분의 1까지인데 둥호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거 지나지 않는 겁니다. 둥호 들어가고 2분의 1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지나지 않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정수의 개수니까 집어넣어봐라 하는 문제인데 실은 요 답을 쓸 수 있냐 없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많이 그려본다 했습니다. 됐어요? 출발점이 어딘지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0이 됐고 이제 양소가 돼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뭐 직선이 삼각형을 꼭지점하는 삼각형과 만나지 않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3, 4분면이고 이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0, 마이너스 1, 2.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 식을 m으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점은 얼마? 정점은 5,3 보입니까? 5,3 보여요? 5,3을 지나는 직선 5,3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5,3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직선 도직선이죠. 자, 지금 삼각형과 만난다는 말은 요 변 있죠, 변.
병과 교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삼각형 만난다는 말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m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현재 m은 기울기 맞나요? 이런 식으로 y로 정리하면 y는 mx니까 기울기 맞잖아요. 조심하라 있습니다. 이건 기울기면 우리 기울기를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출발해봅시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자, 요렇게 된다 했죠. 지금 오른쪽 5,3은 지금 변하지 않고 돌리는 거야. 어디서부터 돌린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자, 여기서부터 돌린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 했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서 돌리다 보면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나지 않죠, 지금. 현재 문제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러면 안 돼. 이 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시죠. 그냥. 자, 요렇게 되면 지금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야. 밑에 기울기 한번 보여보면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2이고 여가 5,3이니까 m의 값은 그대로 기울기 이용할 수 있다겠죠? 기울기 6칸 1칸 6분의 1입니다. 알겠죠? 6분의 1이 되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 기울기가 커지겠죠? 계속 커지다가 지금 계속 만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점이죠? 이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여가 지금 4,0이니까 한 칸, 세 칸이네요. 3일 때까지는 만나겠다. 그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만났다? 얼마였습니까? 6분의 1부터 m이 3까지는 있고 이때는 만난 거죠. 만나고 그 바깥쪽이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 원하는 답은 x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아니라 m이죠. m은 6분의 1보다 작거나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 점이 경계가 된다는 생각하고 방향이 바깥쪽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 7번 직선이 또 마찬가지로 m이 들어갔으니까 m으로 식을 정리하면 mx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y로 적어서 2라 적어서 그만 버리고 적었습니다. m에 관한 한 것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점점은 얼마다? 점점은 마이너스 3,2.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은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그렇지? 3,2를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이 점이 3, 마이너스 3,2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잖아 이런 말이죠. 됐어요? 돌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됐어요? 근데 요 직선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은 어디를 꼭 지나야 된다고? 이 점을 꼭 지나야 된다고요. 이 점은 뭡니까? 대각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게 되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하니까 요 점이 되면 되겠죠. 뭔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 이등분하려면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3,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직사각형 이 점을 지나야 넓이 이등분하니까 그 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이 똑같으면 된다 이 말이 되어 있고 A라는 점이 1,3입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1,3은 이 점이 A가 되겠네요. 축이 평행한다 생각했을 때 X축과 Y축이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A가 나왔고 이 점 나왔고 C라는 점은 여기가 있겠죠? A, B, C, D니까 C라는 점 여기 있겠죠? 뭐 A, B, C, D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C는 이 점은 확실하죠? 여기가 C는 확실하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1, 마이너스 3 X로 4칸
4칸 마이너스 7 y로 마이너스 1칸 마이너스 1칸 7,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림 그려보면 물량도 안 사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87번 90번 두 직선의 교점과 이거를 지나는 직선. 선생님 얘기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식을 적을 수 있다 했죠.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죠. K는 0,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K 있을 때 둘 중에 조금 쉬울 것 같은 식을 썼는데 느낌상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여기다 보면 앞이 계속 커질 거고 여기는 상수항이 커질 거니까 느낌상 이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난다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x에다가 6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6 플러스 12 플러스 7 더하기 k 6, 3, 18, 4, 8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가 26에 25 여기가 25 k는 얼마다? k는 마이너스 1이다. 정수니까 그냥 함수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k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k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됐네요. 나왔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은 y에다 0 넣으면 되고 y에다 0을 넣으면 4,0 y축과 만나는 점 x에다 0을 넣으면 6,8 그래서 a, b 나왔으니까 거리 루트에서 구하면 되겠죠. 90번 91번 두 직선 왼쪽도 A가 있고 오른쪽도 A가 있으니까 왼쪽도 식을 A로 정리하고 A 없는 거 4x y 마이너스 2는 0 오른쪽도 A로 정리하면 오른쪽 식은 쉽게 나오네요. 점점이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 식은 0,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왼쪽 식은 얘가 0, 얘가 0이니까 됐어요?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도 안 나왔고 이 직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실은 얘도 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셉살 두 직선의 교점과 식이 정확히 안 나오고 식이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교점도 정확히 안 나왔겠죠. 그렇지? 얘는 점점이 있고 얘도 점점이 있겠죠. 왼쪽 점도 점점이 있는 직선이고 오른쪽도 이 점점이 있는 직선이야. 알겠나요? 두 개의 교점 여기입니다. 실은 알겠어요? 여기를 지나면서 뭐 기울기가 4분의 5다 이 말인데 한번 이것도 구해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점점이 일치할 수가 있다 이거야. 점점이 일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번 구해볼게요. 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 정보가 그렇게 없습니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3을 곱하면 4를 곱하면 4x 플러스 12y는 0에서 두 개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1y 플러스 2가 0 y는 마이너스 11분의 2 x는 11분의 6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정보는 아니네요.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아직 모르는 직선이고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두 개의 교점이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자 이거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으니까 우리 식을 이렇게 적겠네요. 여러분 좀 쉽게 보이니까 a 플러스 4x 플러스 3a 플러스 1y 마이너스 2 플러스 k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뭐 내용 없습니다. 이 식 하나 적고 여기에다가 k 붙여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 문제 아닌 거야. 원점을 지난다 이네요.
원점을 지른다 했으니까 여기다 0, 0, 0, 0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0, 0, 0, 0 집어넣으면 감사하게도 K값이 빨리 나왔네요. K는 2입니다. K는 2R, K에다 2를 넣고 K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정리 A 플러스 6X 플러스 3A K가 2니까 2 플러스 2A Y 5A 플러스 1Y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이래 됐네요. 뭐만 하면 돼? 기울기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이 4분의 5 기울기 구한 거야. 넘겨가지고 기울기 구한 겁니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25A 플러스 5 넘기면 29A는 마이너스 29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요. 스피너를 한 겁니다. 그대로 씩 적어가지고 원점 집어넣고 0,0 집어넣어서 K값 구하고 씩 정리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알겠네요? 선생님 처음에 정점 구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쓸모는 없었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필요하다고요. 사실 중요한 점이었는데 이 문제에서만은 쓸모가 없었다. 아시겠죠? 다음 91번 19번 세 개의 직선에 의하여 교점이 2개 생긴다. 이거 알려줬잖아요. 이 문제는 교점이 2개 생기는 그래프의 경우는 이거라겠죠. 2개가 평행인 거예요. 2개가 평행, 얘 기울기 나왔어요. 얼마? 3분의 4. 얘 기울기 나왔어요. 2. 얘 기울기만 안 나왔네. 그럼 요거랑 평행, 요거랑 평행. 또는 이게네. 얘가 2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다 생각하면 A분의 4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은 5분의 2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A는 얼마다? A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이렇게 평행이다. A를 분모했으니까 불편해서 분자라고 봅시다. 2분의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1분의 5가 아니다. 1이 되면 되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다음 200번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똑같은 문제야. 지금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는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 말에 맞게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요. 세 개의 직선이 어쩐다? 좌표 평면이 4개 영역으로 나눈다. 그러면 선생님 지워버렸네. 하나, 둘, 셋. 케이스 1번. 하나, 둘, 셋. 케이스 2번. 하나, 둘, 셋. 케이스 3번. 하나, 둘, 셋. 케이스 4번. 4개 영역은 얘가 4개, 얘가 4개고, 얘는 6개고, 얘도 6개고, 얘가 7개입니다. 지금 요 문제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3개 다 평행이라고. 얘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얘가 2개 비교하고, 얘가 2개 비교하면 A가 그냥 나오겠죠? 7번. 3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요거는 요 상황이네. 요 상황이 되면서 직각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일단 요 상황은 직각삼각형이 되기 전까지는 기울기가 다 달라야 됩니다. 기울기가 다 달라야지 되는 거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된다 이 말에서는 직각이 됐다는 것에 기울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기울기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기울기 직각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세 번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A죠. A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다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수직이다가 첫 번째는 A가 3분의 1이죠.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직인데 A가 얼마다? 2가 되겠네요.
값 두 개 나왔어요. 둘러싸인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이없네. 얘하고 얘가 직선이 확실하잖아요. 기울기가 확실합니다. 그럼 얘만 기울기가 안 나왔어요. 요 두 개의 관계는 직각관계가 아니고 요놈이 두 개가 직각이 되는가 요놈이 두 개가 직각이 되는지. 요거 두 개 직각이 하려면 3분의 1이고 요거 두 개 직각이 되려면 2가 돼서 답은 2. 3문제 치고 너무 아무 내용도 없네요. 그죠? 다음 7번. 자, 얘하고 얘가 직각이에요. 직각 나오면 당연히 우리 뭐하는 기울기 생각하라고요.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양수, 음수 기울기 두 칸, 한 칸, 마이너스 2분의 1. 요 기울기 얼마 그러면? 기울기 2. 요 기울기 2 한 점 2,2분의 5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2이고요. 한 점 2, x-2 플러스 2분의 5 식은 2x 마이너스 8,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요 직선. 그 다음에 요 직선 h 좌표 거라니까 연립하면 되겠네.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 1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연립하면 2x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넘기면 2분의 5x는 넘기면 2분의 5 x는 얼마다? 1 이렇게 되겠네요. x는 1 y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요 방법이 아마 보편적인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하나만 언급을 해줄게요. 자, 여기면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직각.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을 더하면 몇 도? 90도. 그러면 여기가 다시 점각이 되고 여기가 다시 x각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됐다? 닮았다 이래요. 닮았다. 닮은 도형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h를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실은 이러한 선, 요 삼각형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h 좌표를 구하려면 이러한 선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왼쪽에서는 도형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요것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고 요거 편할 수도 있고 요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요거.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았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도 닮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닮은 이렇게 도형들이 많이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고 가면 됩니다. 하나를 그려. 하나를 그렸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냥 1, 2, 루트 5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의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좌표 가로 갑시다. 좌표. 자, 요 삼각형 중에 아는 길이가 누구냐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삼각형에서 아는 길이가 요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h 구하러 가는 중이야. 그럼 요 삼각형으로 가든지 요 삼각형으로 가든지 그래야 돼요. 요 삼각형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 삼각형의 누구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아내면 h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2분의 5야. 근데 요 삼각형이 빗변이죠.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5잖아. 여기도 2지. 2분의 5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5 곱하고 여기다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5,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5, 이 길이는 루트 5.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P를 구한 겁니다. 이 길이는 뭡니까? 루트 5,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5.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죠. 이 길이는 2분의 5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5니까 2대 1대 루트 5잖아. 2대 1대 루트 5니까 이 길이가 나왔으면 이 길이는 루트 5로 나누면 되고 이 길이는 2배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2대 1대 루트 5니까 거꾸로 가면 얘가 1이 되면 얘가 루트 5로 나누면 된다고요. 루트 5로 나누면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는 2분의 1이고 요놈은 2배가 돼서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좌표는 얘가 1이니까 얘가 2가 났으니까 여기 좌표는 1,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도형 자체가 그림이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많으니까 발목력에서 풀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직각이더라도 여기 좀 기울기가 불편해. 요 방법은 불편하니까 요 방법을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보편적인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숙제였나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평면절편. 직선 몇 페이지까지 인수가 되면? (60) 66페이지까지 있어? 61? 원? 원이면? 봅시다. 오늘 이론을 할게. 지금 자, 이 페이지까지 좀 펴보세요. 60페이지. 자,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 새로 나온 액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이다. 계속 강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기울기가 보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일반행일 때는 A 플러스 BB가 0이다. A 곱한 거 B 곱한 게 0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네, 우선 조금 더 이따가 선생님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만 한번 적고 갈까요? 평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일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다. 수직인 것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이다. 자, 이게 마지막 줄에 보면 연립방정식이 해의 개수인데 연계라고 말을 했지만 얘는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 더하다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X축 대칭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대칭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X축 대칭이겠죠. 지금 당연히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게 되겠죠. 조금 더. 또 하나의 특징은 선을 여기서는 이렇게 수선을 그리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일까요?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기울기의 합이 0이 됩니다. 아, x축 대칭이 나오면 기울기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y축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y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y축을 이렇게 그리면 그림 자체가 똑같이 이가 가고 이가 같게 되겠네요. 아, 뭐라 그래프가 직선이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이런 조건이 나왔다는 것은 기울기의 합이 0이 된다 이런 거 되겠어요. 얘를 얘가 굳이 x축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x축의 평행한 선, y축의 평행한 선, x축은 여기 있지만 x축이 이렇게 평행한 선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의 대칭이 나오면 기울기가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 x축 y축이고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용은 조금 우리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알려준 거니까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 이 말인데 얘가 m, 얘가 m 다시라고 보면 기울기가 y는 x 대칭이면 m하고 m 다시를 곱하게 되면 1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의 곱이 1이 된다. 다음에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직선에서 역함수가 나오면 대칭이 되는데 여가 m이고 m 다시가 곱해서 1이 됐다? 역수다 이 말 되겠죠? 두 개가 역수가 됐다는 말은 y는 x 대칭이다 이 말인데 마찬가지로 y는 x뿐만 아니라 y는 x 이렇게 평행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이렇게 대칭이 되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1이 된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백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수직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보여줄게요.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을 한번 풀기 위해서 쉬운 위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러거나 이거랑 수직이다. 수직이란 말은 지금 요게 직각이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다가 쌤이 그냥 요거를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y축과 평행한 선, x축과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를 1이라고 해볼게요. 1, 여기가 원점이고요. 1이라고 첫 번째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m이라고 보면 기울기는 탄젠트 값 1분의 뭐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된다? 이 길이를 m으로 넣겠습니다. m.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입니다. 그죠? 요 길이를 요 점의 좌표를 그러면 1,m 다시라고 놓겠어요. 이 점의 좌표를 1,m 다시라 놨습니다. m 다시는 당연히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고 얘가 직각이 되면 우리는 닮음이 보이죠. 닮음의 성질 중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 맞습니까? 직각 닮은 조건 중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이에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m이죠.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m 다시는 음수입니다.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m 다시가 되겠죠. 좌표의 부호와 길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는 m이고 이 길이는 마이너스 m 다시. 이 길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m 다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m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m 다시를 곱하게 되면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m-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기울기입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요 직선이 y는 m-x가 되겠습니다. 이 직선은 y는 mx고요. 그래서 m과 m-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아래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입니다.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두 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이용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꼭 이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자, 현재 얘의 기울기가 m이라는 말은 이 두 점을 잇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1이면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는 뭐가 된가요? m이 되겠죠. 기울기가 m이니까. 얘가 1이면 여기가 m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겠네. 루트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가 1일 때 m이 되는 거고 이 거리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으면 이 세로의 길이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곱하기 m 이래 되겠고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피타고라스로 해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하면 두 점 사이의 x 거리를 알면 x 간격을 알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앞으로 직선 사이에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꼭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점 좌표 구하고 좌표 구해서 루트에서 구할 수 있지만 꼭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쉽게 더 풀어줄 수 있다 이거죠. 요 간격을 알면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루트 x 간격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했다. 이게 직선 사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는데 꼭 이 식을 이용하라 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죠?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위치 관계에서 두 직선의 수직인 조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고 이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점이 이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a라고 하고 x1, y1이라 놓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은 이 a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냐?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가 생각하면 된다 했죠? 수선을 긋는다 이렇게 말했죠. 이 점을 h라고 놓겠습니다. 수선 보통 h 많이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자는 것은 요거의 거리죠. 거리. 이를 보통 거리를 뒤로 많이 씁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 거리 증명은 시간이 있으면 증명을 해주는데 시간이 안 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됩니다.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